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원가의 이해 그리고 원가액의 목적,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원가 형태에 대한 분류 앞부분까지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형태에 대한 분류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가볼까요? 고고! 자, 우리가 원가 항목의 분류, 앞 시간도 얘기를 드렸지만 원가 정보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과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이 정도가 되는데, 지난 시간도 제가 강조를 한번 해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암기를 하실 내용은 추적 가능성과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가 자체가 통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 우리가 뭐 소비되었느냐 쓰지 않았냐에 따라서 소멸 여부와 소멸 여부에 따라서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는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의 제조원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성에 따라서 공장에서 발생한 관련 원가가 제조원가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해 보면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제일 큰 차이점은 대상이죠. 특정 대상 하나의 제품에 사용된 건 직접비라고 했고요.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사용된 거, 이건 우리가 간접비라고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학습을 하겠지만 직접비는 상관없다. 특정 제품 하나니까. 다만 간접비가 둘 이상의 제품에 사용이 되었다면 향후에는 이 간접비를 둘 이상의 제품에 나누어 주는 작업, 그걸 우리는 원가 배부라고 합니다. 원가 배부가 향후에 간접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뒤에서 만나요. 다음, 지난 시간 저희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까지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 원가의 형태에 따른 분류 작업을 이렇게 설명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원가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고정비와 변동비와 혼합원가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에는 관련, 비관련, 기회, 매몰 원가가 있는데, 저희가 기회 원가와 매몰 원가의 어떤 차이점,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을 해두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특징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 내용 중에 원가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원가라고 한다면 원재료에서 발생한 원가를 재료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동력에서 발생한 원가를 노무비라고 했습니다. 생산 설비에서 발생한 원가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원가의 3요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모든 원가들은, 세 개의 3요소의 원가들은 공이 두 가지씩 나뉘어진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특정 제품 하나에만 발생한 직접 재료비,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한 간접 재료비, 특정 제품 하나에만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와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하는 간접 노무비, 특정 제품 하나에 발생한 직접 경비와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한 간접 경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글씨를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글씨들이. 네. 자,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었다면, 자, 끼리끼리 직접비는 직접비끼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를 다 묶어서 우리는 직접 원가, 그리고 간접비를 다 모아서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 구성도죠. 우리가 직접비 세 가지요.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묶어서 뭐라는 표현을 직접 원가라고 했고, 이 직접 원가에다 제조 간접비 보태지면 제조 원가가 됩니다. 더불어서 제조 원가에다 판매 관리비를 보태면 판매 원가가 되시고, 이익을 보태면 판매 가격이 되는데, 원가 구성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지난 시간 풀이도 해드렸고 저희 교재에도 나오지만 원가 구성도에 대한 예제 문제는 반드시 설명을, 이해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직접비 세 가지가 합해져서 분명히 직접 원가가 된다라고 했고요. 간접비 세 가지는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 직접 원가와 간접비를 합해서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이 제조 원가에다
판매 관리비를 보태면 판매 원가가 되고요. 판매 원가에다가 기대이익을 보태면 가격 원가, 이걸 우리가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가 구성도에 대한 계산 예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풀 수 있으셔야 된다. 교재 예제 3번도 있으니까 꼭 풀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제조원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하고 간다면 직접비의 세 가지인데 실무적으로 직접 경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제조 원가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가 직접비입니다. 간접비를 다 되는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다 하시고 제조 간접비를 합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 원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비 두 가지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하면 기본 원가, 다른 말로는 직접 원가라고 하죠. 또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하면 가공 원가. 이 가공 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체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직접 재료비 뺀 나머지 원가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뺀 나머지 원가가 가공 원가였습니다. 기본 개념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예제 문제가 저희 그 원가회계 교재에 1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학습할 실질적인 내용이죠. 원가의 분류에서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었다면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혼합원가까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본다면 고정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정된 비용이죠. 조업도의 증감, 조업도가 작건 많건 상관없이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 제한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그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고정비고요. 그렇다면 변동비는 고정비 반대겠죠. 변하는 비용인데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그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조업도가 감소하면 비용도 감소하고 조업도가 커지면 비용도 같이 커지는 비례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는 상반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비와 변동비는 비교를 좀 할 수 있어 특징적인 비교를 좀 할 수 있으셔야 되시고요. 혼합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섞어 놓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 준변동비가 있고 준고정비가 있습니다. 준변동비는 변동비에 좀 더 가까운 형태가, 준고정비는 고정비에 좀 더 가까운 형태가 되는데 준변동비부터 본다면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다시 하겠어 조업도가 0이어도 발생하는 고정원가에다가 고정원가 플러스 조업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원가, 이게 변동비죠.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해진 형태다, 합해진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잠시 뒤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준고정비는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조업도를 벗어나면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원가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 지금처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시험을 치시거나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그냥 텍스트로 읽어서 풀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짚고 갈 건 원가 형태 세 가지가 있다. 고정비, 변동비, 혼합원가. 자세히 나눈다면 네 가지죠.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와 준고정비까지. 네, 그럼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에 고정비와 변동비 요 두 가지는 비교를 조금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준변동비와 준고정비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고정비부터 먼저 갑니다. 고정비는 조업도라 부르는 생산량이 많아지건 반대로 작아지건 생산량에 상관없이 원가는 항상마다 일정하다. 생산을 작게 해도 똑같은 금액이, 많이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고정비는 기본적인 월세, 임차료, 공장에 뭐 임차료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나오고 일을 작게 한다고 해서 작게 받을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종업원들의 고정급여 형태가 고정비에 됩니다. 더불어서 변동비는
조업도가 작을 때는 금액이 작게 나오다가 조업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전체 금액이 비례해서 뭐한다? 변한다. 이것이 변동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동비는 재료비, 이제 원재료에 대한 재료비, 생산직의 급여, 일 많이 하면 시급제라면 월급이, 급여가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되겠죠. 준변동비가 있는데요. 준변동비는 그래프 자체는 지금 변동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 영역까지, 일정 영역까지는 생산을 작게 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고정비고, 이 고정비에다가 생산량에 비해서 금액이 변한다. 변동비가 합해진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준고정비 비교하셔야 되는데, 준변동비는 뭐 통신비, 전력비, 수도관열비 같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본요금 위에 사용한 만큼 양이 많아지는 거,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준고정비는 이런 계단 형태 원가라고 하면 되는데요. 출판사 표지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를 한 권 인쇄를 하나 1000권, 1000권 인쇄 하나 금액이 같은 거죠. 예를 든다면 1000권에서 1001권이 된 금액이 확 뛰는데 2000권까지 금액이 똑같다. 2001권부터 3000권까지 금액이 똑같다. 그래서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그 다음 조업도부터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준변동비나 준고정비는 단순한 특징을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정리가 되면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고정비와 변동비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한 개를 생산을 해요. 한 개 생산하는데 1000원이란 돈이 듭니다. 10개 생산을 해, 10개 생산해도 1000원이란 돈이 들어요. 100개 생산을 해, 100개도 1000원이란 돈이 들어요. 그러면 수량이 달라졌지만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게 고정비죠. 문제는 수량 생산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원가가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총고정비라고 합니다. 또한 한 개를 생산하는데 10원이 들고요. 10개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고 1000개를 생산하는데 뭐 1000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100개 생산에 1000원, 다시요. 네. 한 개에 10원, 10개 100원, 100개 1000원. 금액이 변합니다. 이게 변동비죠. 생산량에 따라 비례하는 이 변동비는 우리는 총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굳이 총고정비 얘기를 하고 총변동비 얘기를 왜 하느냐? 저희 원가의 교재 15페이지에도 보면 그림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정비나 전체 변동비는 총액이니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변동비는 변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고정비에서 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한 개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다. 그럼 그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돼요? 1000원입니다. 맞으세요? 10개를 하는데 1000원이 들었다면 한 개의 가격은 100원입니다. 100개 하는데 1000원 들었다면 한 개의 가격은 10원입니다. 자, 이 금액. 앞에 보신 전체 고정비와 달리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효과가 가져옵니다. 이걸 우리가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라고 합니다. 제품 하나에 대한 고정비입니다.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면 원가 절감이 된다? 그 원가 절감되는 이유가 고정비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됩니다. 한 개를 하건 10개를 하건 100개 하건 1000개 하건 동일한 금액 발생하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흔히 말하는 n분의 1로 원가가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건 고정비를 묻는 문제와 단위당 고정비를 묻는 문제가 어떻게 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변동비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한 개 10원이래요. 한 개 가격이 10원입니다. 10개 100원이래요? 그럼 한 개는 얼마가? 10원이죠. 100개 1000원이면 한 개는 얼마가? 1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원가가 동시에 생산 비례해서 원가가 변하는 변동비는 전체 금액은 변할지언정 제품 하나당 원가, 이게 제품 하나에 대한 단위당 변동비가 됩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금액이, 항상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고정비와 변동비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이해를 할 때 그냥 텍스트로 설명보다는 반드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국어를 우리가 문제 풀이하면서 얘기를 많이 접하도록 하죠. 고정비와 변동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원가라는 게 있고 변동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차이점은 사실 이 전부 원가나 변동 원가는 우리 원가 계산, 원가액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공헌이익이라고, 왜 그냥 듣고 흘리세요. 네, 모른 척 하십시오. 공헌이익이라고 있는데 그 공헌이익을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서두에 이런 것이 있다. 눈으로 보고만 넘어갈게요. 자, 제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 모든 원가를 다 전부 모든 원가를 전부 계산한다. 그걸 우리는 전부 원가라고 하고, 변동 원가는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변동비만 계산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전부 원가라고 하는 건 원가 계산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를 둘 다 계산하는 겁니다. 반대로 변동 원가는 생산을 할 때 생산량과 상관없이 고정비는 항상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게 변동원가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부원가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전부 다 한다. 변동원가는 고정비 빼고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고정비가 되건 변동비가 되건 원가는 내부 통계용이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회계 개념이죠. 그래서 외부 보고에서 외부에 보고될 때는 실제 원가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 원가는 실제로 들어간 원가죠. 이 실제 원가 표현 또한 지금 말고 뒤에서 볼 겁니다. 지금 보신 페이지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눈으로 살짝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네,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진우상사. 네, 죄송합니다. 부끄럽네. 기계장치를 한 대를 매월 10만 원에 임차를 한다. 자, 근데 이 기계장치의 월 최대 생산량이 1000단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장치를 한 대를 우리가 빌려 쓰는데 그 한 대가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1000개다. 우리 회사 수주 물량이 1500단이어서 기계장치를 추가로 한 대를 더 임차하려고 한다. 그럼 두 대가 되겠죠. 이때 이 임차료에 대한 원가 형태를 물었는데, 자, 원가 형태 고민 한번 해볼까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1000개까지는 금액이 똑같죠. 10만원. 그 다음에 1000개 넘어가면 20만원. 금액이 배로 커졌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요? 자, 방금 보셨듯이 일정 단위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설명드렸듯이 한 단위에서 1000개까지는 동일 금액 10만원이 한 단위가 되면 1001개가 되면 당연히 20만원이 되죠. 이랬을 때 형태가 어떤 형태가? 준고정원가, 계단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0개까지 주문을 받는다면 기기장치 하나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거래처에서 1001개가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요 한 개 때문에 기계장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장치 한 대로 말미암아서 10만 원의 임차료가 더 들어간다면 이 1001개에 대한 요 한 개를 주문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항목 때문에 우리가 원가 회계에 대한, 원가 계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원가 회계의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향후에 단기 특수 의사결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제는 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확인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예제는 저희 원가 교재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얘는 자격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 회사의 공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원가 형태가 뭐냐? 고정원가냐, 중고정이냐, 변동이냐, 준변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기본요금 나왔네요. 더 이상 안 봐도 될 건데, 수도요금이나 휴대폰요금, 전기요금처럼 기본적인 원가 형태에서 생산량이 있을 때 기본적인 요금에다가 추가한 만큼 양이 많아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변동원가에 가까운데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진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고정비에다 변동비가, 즉 기본요금 형태는 분명히 준변동비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 형태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예제 문제 가겠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를 물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실제 자격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되게 잘 틀리세요. 자, 문제에서 물었는 게 원가 형태 물었죠. 2번에 나오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이 원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특정 제품 하나는 직접, 둘 이상 제품을 같이 쓰는 게 간접 얘기를 했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 고정비와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로 가겠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분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제 효익의 소멸 여부, 제조 활동에 따라서 통제 가능성, 원가 형태, 추적 가능성 이런 항목들에 대한 분류는 조금 챙겨서 내용을 봐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본원가. 자, 그러면 기본원가가 무엇이냐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환원가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 기본원가를 우리는 직접 원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불어서 가공비는 가공하는 비용인데 직접 재료비를 뺀, 이 재료비 뺀 나머지 전체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면 기본원가가 얼마냐? 직접 재료비 40만원에 노무비 50만원 다 하니까 기본원가는 얼마의 금액이? 90만원의 금액이 나올 거고요. 가공비는 재료비 뺀 나머지니까 재료비 빼고 4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제조간접비가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는데 뭐 다른 설명 없으면 전부 원가, 변동 고정을 다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변동 원가에서만 한다라고 한다면 고정비는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설명이 없으니 전부 원가 기준에서 금액을 다 하시면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기본 원가는 90만 원이고 전환 원가라 부르는 가공비는 95만 원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가공비라 부르는 전환 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었는데요. 서두에 보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조원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이 세 가지의 합이 60만 원이라는 거고요. 나와 있는 건 직접비, 기본원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한 금액이 3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가공원가, 재료비 뺀 나머지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볼 건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물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가공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제조원가가 60만 원인데 직접비가 30만 원이니까 그럼 제조간접비가 얼마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될 것 같은데요. 30만 원이 답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직접 원가에도 들어가면서 가공비에도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접비와 가공비 양쪽 다 해당되는 것이 뭐가 양쪽 다 들어갔다?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비도 들어간다는 거. 그건 조금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앞에 보신 내용이죠. 원가 형태에는 고정비와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가 있었습니다. 직접비,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서 조업도가 0이어도 뭐가 발생한다? 고정비 그리고 조업도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랑 변동비가 합해지는 거. 다시 하면 조업도가 0이어도 고정비가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고정요금이죠. 네, 기본요금 우리가 기본요금이라고 설명했는 기본요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재에 있는 기본 예제 이외에 설명에 나오는 예제 문제들은 따로 기출 예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원가의 교재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체크될 거니까 문제는 좀 챙겨주시고 자 넘어가서 저희 교재 17페이지 내용인데요.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좀 많이 다루어 드렸고요. 원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매몰 원가와 기회비용.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기본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과거의 의사결정, 그것을 매몰원가라고 하고 이 매몰원가는 이미 지나간 형태여서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기회원가라 부르는 기회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건데요. 얘는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되며
미래지향적인 금액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서 최대 금액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매몰 원가하고 우리가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변경, 도대체 수정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근데 기회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발생한 게 아니라 발생할 겁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고요.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작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럼 작년에 갔다 온 그 여행 경비, 이건 지나간 거죠. 메모론가입니다. 그걸 수정할 수 없다. 근데 올해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운다? 이때 우리가 얼마의 경비가 들 것이다라고 예측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메모론가와 기회비용의 제일 큰 차이점은 향후의 어떤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기회비용이다. 다음,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기회비용은 항상 동일 조건에서는 최대값을,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매물원가와 기회비용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설명드린 요 정도 차이점 정도만 구분되시더라도 전체 내용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스키장을 가려고 20만 원을 주고 스노보드를 구입했다. 이미 지나간 거죠. 매물원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기발생 원가라고 하고요. 근데 차라리 헬스장이나 등록하고 운동이나 할 걸 이미 발생하지 않은 거죠. 기회원가라는 겁니다.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앞으로 발생할 것이 바로 기회원가다. 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물원가는 필요 없고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연결해서 매물원가와 기회비용에 이제 연결해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가 있고요. 기타 원가의 지출원가, 차액원가,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해주세요. 네, 전 제목은 다 읽어드렸어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네. 자, 예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 원가액의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연결되기도 하는데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보기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거,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된다. 기본원가도 되면서 가공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1번 틀렸네요. 그죠? 재료비는 기본원가에만 들어가시고 양쪽 다 들어가는 건 직접 노무비다. 두 번째, 보기 2번입니다.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이다. LA 아닌데 매물원가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우리가 기회비용, 기회원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고정원가는 조업도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고정비는 조업도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단위당 고정비, 하나당 금액은 생산에 비해서 감소한 형태가 되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갑니다. 직접 원가란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우리가 특정 대상 하나에 쓸 수 있는 추적 가능한 것이 직접비고 추정할 수 없는 건 간접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인데요. 4번이 답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의사결정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이다. 우리가 관련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맞는 것 같으세요? 비관련 원가는 관련이 없는 원가이다.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3번 문제. 매물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 기회비용은 특정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때 그것들 중에서 이 기회비용은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잠깐 봤을 때 관련이나 비관련 설명은 안 했지만 그게 어렵지 않게 문제 답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기간원가는 제품 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로서 판매 관리비. 기간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제조와 관련 있는 건 제조원가고 그렇지 않는 건 판매 관리비다라고 했습니다.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다. 그렇죠.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추적 가능한 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건 간접비다. 매물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이다. 뭐 수정도 안 되고. 4번 문제. 기회비용이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 사용할 때 어떻게 최대 금액이다 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제 문제를 본다면 기회비용이란 관리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이 문제가 보기가 좀 이상하네요. 기회비용이란 자원을 다른 대체로 사용해서 최대 금액을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요. 네, 기록한다. 이 부분.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가 자격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리는 4번에 보면 기회비용이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맞는 말입니다.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네, 기분 나쁜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 한다? 기록한다. 요게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장부에 실제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쓰겠다라고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 발생한 경비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관리적인 개념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자, 1, 2,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잘못된 말은 없고 4번에 보면 최대 금액으로까지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어디서? 기록한다. 이 부분이 실제로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확인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매입해서 만드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가 제조원가이시고 만들어진 걸 판매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가 판매원가인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화시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조금 미리 땡겨서 미리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가의 흐름 자체가 원재료에서 재료비를 계산을 하고 인건비, 노동력이죠. 노무비, 설비에서 제조기업이 원가 3요소다. 수업한 내용이고 이 세 가지의 원가 3요소는 공이 직접비와 뭐로 나뉘어진다고요? 간접비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3요소 조건에서 직접 발생한 직접비는 제공품이라는 개정을 쓰고요. 간접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이 되건 제조 간접비가 되건 직접 원가가 되건 간접 원가가 되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장부에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라는 게 제조 원가의 흐름과 기장이라는 건데 저희 교재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2장의 제조 원가 흐름과 흐름에 대한 기장이 25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이 제조원가 기업의 원가 흐름에 대한 기장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저희 교재 1장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이 교재에 보면 20페이지에 가면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풀면서 앞부분을 복습을 조금 해주시면 2장을 수업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지만 1장에 나오는 연습 문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풀어서 교재 뒤쪽에 답도 있으니까 채점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는 반드시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부탁드린 거 연습 문제 풀어달라는 거 꼭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 약속.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